황련을 아시나요? 황병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모두 약재입니다. 그런데 이 약재의 주 성분이 베르베린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고대 삼황오제에 보면은 신롱씨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전설시대죠 물론. 그런데 이 신롱씨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약재이기 때문에 사용 역사가 상당히 길죠.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KNL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위해 좋은 정보, 건강정보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조제로도 시중에 널리 알려져 있는 베르베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황련은 참으로 오래된 약재입니다. 황련이라는 식물의 뿌리를 말린 약재는 신농 본초경에 기재되어 있는데 함유 성분 중 하나가 베르베린입니다. 예전에는 양모, 명주, 피역 등의 염료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쓴맛이 나고 건위약, 강장제로 쓰입니다. 건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위장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므로 소화 기능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체중 조절, 당뇨에 효과적이며 콜레스테롤 낮추어 심장 질환을 예방합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다양한 암에서 성장과 전이를 줄일 수 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항산화, 항염 효능도 있습니다. 논문 기본 정보를 보겠습니다. 미국 암협회 AACR에서 운영하는 Cancer Prevention Research 여기 있죠. 거기에서 발간한 논문이군요. 정보를 보면 PubMed 여기 있죠. PubMed에 등재되어 있다. 뭐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논문 발간은 여기 나와 있죠. 2019년 10월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저자 정보를 보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름이 다 중국 사람 냄새가 푹 나죠? 맞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이죠. 전부 다 이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 중에서는 중국 군의대학, 여기 보니까 Military Medical University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다 Military Medical University, 군의과대학이란 얘기겠죠. 거기에 있는 학자들하고 미국 대학, 여기 보니까 미국의 일리노이, 시카고, 여기에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이런 대학에 있는 중국 학자들이 함께 연구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목을 볼까요? 제목은 여기 있네요. 요 제목을 읽어보니까 A Phase 1 Trial of Berberine in Chinese with ulcerative colitis 이렇게 되어 있네요. ulcerative colitis는 궤양성 대장염, 뭐 그런 용어입니다. 중국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에게 베르베린으로 임상 일상을 했다, 뭐 그런 것으로 나와 있군요. 그럼 논문 초록을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중국의 천연물로서 베르베린은 생물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대장암을 예방하는 물질로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어서 중국에서 위장관과 류마티즘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던 방법으로 안전하고 궤양성 대장염을 가진 위험성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기 조사에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르베린이 중국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안전한 치료제임을 설명합니다. 궤양성 대장염은 만성 질병으로서 방치하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장은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베르베린의 안정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것이 생체 조직으로 입증된 중국인들은 형성장애 2급 이하이고 메살라민으로 치료하는 궤양성 대장 질환 활동지수 1 이하로서 1차적인 안전평가 대상으로 하루 900mg 또는
위약을 3개월간 이중 맹검 임상 일상을 3대1 비율로 무작위로 시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학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 뜻은 불분명하지만 대강의 뜻은 이중 맹검을 통한 임상 일상 시험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중 맹검이란 실험할 때 약물을 투입하는 군과 위약을 투입하는 군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아 실험하는 사람과 실험 대상도 모르게 하는 것을 뜻하며 메살라민은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입니다. 다음 문장은 지정된 위치로부터 혈액 샘플과 결장 직장의 조직 검사를 하고서 치료를 하였다고 하고 2차적 종결점은 궤양성 대장질환 활동지수 변화와 조직, 염증의 혈장 표지를 포함했다. 이렇게 해서 임상시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소한 관련이 있는 독성 중 베르베린을 복용한 12명에게서 아미노기 전이 효소 3가지 중 하나 상승과 1명이 메스꺼움을 나타냈으며 위약에서는 4명 중 관찰된 바가 없다는 내용이고 혈장에서 평균 베르베린 농도는 베르베린 치료 후 3.5 나노몰 퍼 리터였고 위약군에서 0.5 나노몰 퍼 리터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해서 임상시험 결과를 일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면 베르베린은 결장 조직에서 개보스 등급을 상당히 감소시켰지만 세포 성장과 염증에 관련한 다른 조직이나 혈액 바이오마커에는 중요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여기서 개보스 등급은 궤양성 대장염에서 조직학적 지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맞는 말로 베르베린과 메살라민을 조합하면 궤양성 대장염을 가진 중국인은 잘 견뎌냈고 결장 조직에서 메살라민의 항염증 효과가 증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베르베린과 메살라민을 조합하여 효능이 좋을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련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오랜 전통을 가진 약재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베르베린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에 효과적인 베르베린 복용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이나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중요하죠.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소 땀나게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2006년부터 마라톤을 시작했습니다. 평소 해마다 한 번쯤은 감기 몸살 이런 게 찾아오고 했는데 마라톤을 열심히 하면서 한 10년 동안은 정말 마라톤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감기 몸살 이런 것이 연례 행사처럼 찾아오던 것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운동을 소홀히 하게 했더니 감기, 몸살, 배탈, 심지어 대상포진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몇 년 전부터 다시 열심히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1년에 한 2차례 정도 봄, 가을에 풀코스 마라톤에 참여하거든요. 그랬더니 요즘은 그런 거 싹 없어졌습니다. 감기, 몸살 이런 거 싹 없어졌어요. 즉 면역력이 좋아졌다, 이런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뵐 때까지 더욱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